당신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 연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로 예측 불가이다. 사람들은 늘 행복만을 꿈꾸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희로애락이 있는 삶이다. 한 가지의 감정만 추구할 때 우리에겐 불안과 불만이 생긴다. 비교 없는 삶이 행복한 것을 알지만 옆에 나 아닌 한 사람만 있어도 비교부터 들어가는 게 인간 마음이다. 사람이 걱정이 없으면 곧 죽는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나쁜 걱정은 온몸을 병들게 한다. 좋은 걱정은 온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의 눈에서 온다. 우리가 무언가를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언제나 마음이 육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살다 보면 마음의 눈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으로 창조되고 마음으로 소멸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 육신과 영혼은 늘 숨바꼭질을 한다. 육신이 눈을 뜨면 영혼이 잠들고, 영혼이 눈을 뜨면 육신이 잠든다. 그래서 돈과 권력, 명예 등의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면 영혼이 눈이 먼다. 그리고 영혼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런 욕망에서 저절로 멀어지게 된다. 동시에 두 가지로 바라볼 수는 없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라봄을 통해 비로소 눈앞의 현실로 창조된다. 사람들의 99.9%는 지능이나 능력, 한계가 엇비슷하다. 그런데 0.1%도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저 멀리 앞서 있다. 선천적으로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다.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이리저리 분석해봤지만 그것 역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뇌세포 덩어리였다. 능력의 크기는 단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정짓는다. 내 모든 능력이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 나는 우주만큼 무한한 존재라고 바라보면 내가 가진 능력은 무한하게 쏟아져 나온다. 단순한 시각의 차이로 인생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관찰자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게 훤히 보이게 된다. 불교의 고승들은 이미 수천 년 전 생각을 텅 비우면 오묘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실제로 천국이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한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천국이 존재한다. 누구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늘 넘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슬픔을 느낀다. 마음속의 잔물결을 잠재우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 미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최고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만 쓸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한다. 한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20대에 고민했던 생각들이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5% 정도만 가치 있는 생각이었고 나머지 95%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었다. 즉,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의 90% 이상을 아무 쓸모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허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 유혹이 떨어져 나간다.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려나간다. 무엇보다도 우주만큼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해준다. 나만의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삶도 그만큼 넓고 깊고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을 통해서 해결된다. 단지 바라봄의 요술은 바라보는 것만큼만 일어난다. 깊이 바라보면 깊이 일어나고 얕게 바라보면 얕게 일어난다.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와 진실은 바라보는 것에 달려있다. 생각이 막힐 땐 관찰자가 되어 고요히 나를 바라보라.
마음을 비운 채 그저 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텅 빈 공간, 영점인 공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다. 거기서 원하는 바를 그려내기 시작하면 점점 현실로 나타난다. 생리학 교수인 헌트 박사는 50여 년간 기에너지 연구에 몰입해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다. 그녀는 자신을 텅 비우는 방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면서 저절로 신비한 힘을 얻었다.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방 한복판 바닥에 손을 짚고 거꾸로 설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읽을 수 있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텅 비우는 순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 마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만리 밖에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능력, 이러한 숨어있던 모든 능력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명상법을 따로 배우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을 터득했을 뿐이다. 오로지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고차원의 세계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육신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가진 육체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면 그럼 진정한 나는 두뇌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초고성능 전자현미경은 수백만 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뇌세포의 섬유질을 초고성능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분자가 보인다. 분자를 더 확대해보면 허공뿐이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도 그렇다. 원자의 지름이 10m가 되도록 원자를 1만 배 크기로 확대해보면 1mm에 불과한 핵이 가운데 보인다. 그 원자를 미식 축구장만하게 더 부풀려 놓으면 나머지는 온통 비어있고 0.001%도 안 되는 쌀알 만한 핵이 하나 보인다. 그나마 그 핵도 더 확대해보면 텅 빈 공간이 나온다. 핵을 둘러싼 원자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도 확대할 수 없을 때까지 확대해보면 역시 빈 공간이다. 전자나 원자 모두 파동일 뿐이다. 모든 세포가 마찬가지다. 쪼개고 쪼개보면 빈 공간이다. 두뇌고 몸뚱이고 모두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리는 시각적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도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0.0001%만 육신 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99.9999%는 육신 밖의 우주에 퍼져 있다. 쉽게 말해서 우주가 곧 영혼이라는 말이다. 육신 속에는 육신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혼만 들어있다는 뜻이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눈을 감고 시야를 넓혀서 1000m 상공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모습은 티끌만하게 멀어지고 있다. 당신이 들어있는 건물도 성냥갑만하게 작아진다. 이제 1000m 상공에서 내려다본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도시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시야를 점점 더 비약적으로 넓혀서 한반도, 아시아, 이 지구가 차례로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라. 이제 지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가면서 무한한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를 그려보라. 시야를 더욱 넓혀서 은하수가 사라져가고 다른 무수한 은하들이 명멸하며 멀어져가는 우주를 그려보라.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명 풍선에 담겨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상상해보라. 온 우주를 담은 투명 풍선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콩알만해진다. 그리고 먼지처럼 작아져 깜빡깜빡 명멸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이처럼 당신은 우주보다 더 큰 것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육신이 전부라고 믿고 산다면 그러한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우주는 사라진다. 육신 속의 당신은 육안이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좁은 시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보이는 게 전부인 양 받아들이고 그 안에 갇혀 산다. 하지만 우주에 퍼져 있는 당신이라면, 그러니까 당신이 온 우주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의 영혼은 모든 걸 볼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육신을 1000m 상공에서도 우주 저 끝에서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상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런 명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영혼의 존재를 그만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 감고 상상 속에서 보는 우주가 무슨 진짜 우주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한한 상상력도 우주에 퍼진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영혼이 그리는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면 당신은 실제로 볼 수 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건 뿌리 깊은 의심과 잡념 때문이다. 절대영도라는 완벽한 죽음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있었다. 완벽하게 죽었지만 빛은 살아 존재했다. 그 빛들은 무엇일까? 완전 진공 상태를 만들어도 미립자들은 끄떡없었다. 완전 진공이란 말 자체가 허구였다.
미립자들은 그 안에서도 끄떡없이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끄떡없이 살아있는 미립자인 게 틀림없다. 미립자로 만들어진 영혼은 죽지 않은 채 우주로 퍼진다.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라. 수십억, 수백억 개가 넘는 무수한 별빛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별빛이 내 눈에 도달하는 데는 수백만 년씩 걸리기도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먼 거리를 수백만 년간 날아오면서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다. 그 빛은 나를 통과한 뒤에도 수백만 년, 수억 년간 소멸되지 않고 반짝거리며 우주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빛은 무엇인가? 빛을 구성하는 미립자나 영혼을 구성하는 미립자나 다 같은 미립자이다. 미립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죽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미립자들은 모든 정보와 지혜, 사랑과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미립자들이 가득한 영점 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고 부른다. 무한한 정보 창고, 영혼의 공간, 신의 마음, 신의 공간으로 불리는 것이다. 주요 종교들이 말하는 영생과 구원,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여기다. 우리에게는 미립자에 저장된 옛 선조들의 정보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대물림되고 있다. 내 영혼은 오랜 기간 축적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른 채 살아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 때문이다. 내 영혼이 육신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바라본다. 그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비좁은 내 육신이 내 능력의 한계가 된다. 반면 내 영혼이 육신 밖의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바라본다. 그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무한 능력의 내가 된다. 우주와 연결된 나의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몰래 혼자서 한 일까지도 언젠가는 남들이 알게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아무리 숨어서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언젠가는 우주 연결망을 통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와 단 한 번만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나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무의식적으로 훤히 알고 있는 것이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몽땅 우주에 기록된다. 왜 이런 우주 연결망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갈고 닦기 위해서이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남에게 가한 심신의 상처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남에게 베푼 선행의 마음 또한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영혼 여행을 경험한 전 세계의 임사체험자들, 최면 치료를 통해 영계를 본 수많은 사람들,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 영계와 물질계를 드나드는 사람들, 수십 년간 영혼을 연구해온 정신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당신의 눈빛이 달라진다. 자신도 모르게 인상이 달라져 가는 것도 우리의 속마음이 신압으로 얼굴에 낱낱이 기록돼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을 돕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언제 어떻게 내게 이득으로 되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주일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내 새가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 우주엔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누구는 늘 이득만 보고 누구는 늘 손해만 보도록 엉성하게 우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우주의 질서는 아주 정교하게 돌아간다. 자연의 질서를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우주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이 사람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읽어내지 않는가?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나 보답이 반드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미립자들에게 저장된 정보는 영구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가 부리는 신비로운 요소의 배후엔 의식적이고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당신이 관찰자가 된다면 당신은 그 요소를 부리는 주인공이 된다. 관찰자가 되어 세상을 보고 행할 때 모든 것이 우주에 저장되고 그렇게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은 비로소 눈앞의 현실로 창조되는 것이다. 당신도 당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좁은 시야로 당장 코앞에 닥친 일에만 신경 쓰느라 마음의 문을 점점 더 닫고 살지. 어차피 멈춰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 우주적 관점으로 스스로를 지켜보며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여유롭게 살아갈지는 오로지 당신 선택이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지금의 현실은 지금까지의 당신의 선택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실이다. 부정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없다. 앞으로도 당신 인생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라. 그리고 나를 벗어난 이 세상을 보라. 내가 텅 빈 공간에 먼지처럼 보일 때까지 눈을 확장해보라. 지금 나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마음 다칠 이유가 없다. 내가 못할 일도 없다.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나의 마음 때문이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려고 노력해보라. 내 눈으로 나를 넘어 내 안의 우주를 바라보라. 넓게 멀리 바라볼수록 마음과 함께 능력도 확장된다.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되자. 하하 웃으며 여유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자. 명심하라. 당신의 마음의 눈이 바라보는 그대로 이 우주는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당신이 왜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고 싶은가? 마윈은 알리바바를 세운 뒤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작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하고, 큰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걸 시도해 보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말한다.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한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하고, 신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대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당신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라.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척이나 미친 짓이다. 혹시 당신 역시 미친 짓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고 있지 않은가? 타고난 지능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다. 궁극의 발전을 이루는 성장론을 터득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 초지능.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첫 단계는 당신의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이 가진 힘은 위대하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우리의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 생각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힘을 가진다. 손에 잡히지 않는 생각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한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이미 당신의 생각 속에 답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자아상을 설계하고 그것에 대해 지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돈을 생각하면 돈이 보일 것이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 먹을 것만 보일 것이다. 성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지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당신의 생각은 가장 위대한 당신만의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SNS를 통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괜히 질투심이 생긴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이룬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궁극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성장형 인간들은 절대 남에게 악을 품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악플을 쓰는데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선플을 달거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고 있다면 본인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평생 남이나 욕하면서 안전지대 속에 머무는 발전 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부디 그 속에 자신을 담그지 마라.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여기에만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어라. 내 생각이 실제 생생하게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시시때때로 시각화를 한다. 당신의 눈이 닿는 곳곳에 당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문구를 붙여놓아도 좋다. 이런 노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미 자아상과 어느 정도 동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기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내가 이상적인 자아상과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과거에는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라고 두려워하며 머뭇거렸던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도전하고 실행하게 되며 그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키게 된다. 당신이 잘나지기 시작하면 주변에는 당신을 조롱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것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비웃지 않는다. 아무리 유치한 상품을 판다고 해도, 아무리 허황된 꿈을 꾼다고 해도, 아무리 허접한 영상을 만들어도 성공한 사람이나 앞으로 성공할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누군가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선언했을 때 비웃었던 이들은 모두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도전하지 못했거나 성공해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오히려 엄청난 성장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그만이다. 가끔 악플들이 게을러진 당신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주변 상황이 어떻든 모든 것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고 해석하는 버릇에서 나온다. 매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보라.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는 내가 쓴 에너지만큼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내가 좋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긍정 에너지를 채워간다면 내 삶은 갈수록 더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려 누군가를 비난하는 여론에 끌려다니게 되면 내 삶은 갈수록 더 빈곤해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마음에 담은 것이 현실 세계의 물질이 된다. 풍요와 빈곤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갖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마라. 지금의 이 순간을 당신 인생의 가장 뜨겁고 치열한 순간으로 만들어봐라. 가슴이 터질 듯이 설레는 그 꿈을 이루면 당신은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될 것이다. 꿈을 이룬 당신이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설레일 것이다. 그 설렘을 당신의 목표로 삼아보라. 인간의 뇌는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현재 이루지 못한 목표가 바로 문제 상황이며 뇌는 이를 마주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길을 걷다가도, 음악을 듣다가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다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 당신의 뇌에 선언한 그 문제는 내가 그 목표를 이룰 해결책을 기필코 찾아주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모든 초점을 당신의 목표에 고정시켜라. 당신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뇌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뇌는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을 때 가장 활성화된다. 자기 능력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러나 충분히 해결할 만큼 적절한 과제에 도전했을 때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도 강화된다. 레벨이 낮은 게임보다 내 레벨보다 약간 더 강한 레벨에 도전할 때 게임에 대한 몰입과 집중력이 올라가는 원리다. 이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몰입은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사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맛있는 걸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언제나 그 사람 생각뿐이다. 공부하려고 해도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서 핸드폰을 살펴보느라 집중이 되지 않는다.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몰입해 있는 상태. 한순간도 잊지 못하는 상태. 무의식의 욕망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이때가 바로 가장 최상단의 몰입 상태다. 그 상태의 경험을 자주 할수록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의 목표를 결국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사랑에 빠진 그 어떤 일도 당신을 벗어날 수 없다. 사람에 미치면 죄가 될 수 있지만 일에 대한 목표에 미치면 존경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궁극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범한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다. 전자는 재능이라 부르고 후자는 노력이라 부른다. 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고 후자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표를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반짝이는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목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서 성공은 이루어진다.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매일 꾸준하게 무언가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래서 끝내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말이다. 만약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열면 당신이 치르는 가장 고된 투쟁은 당신의 가장 탁월한 강점으로 변화할 것이다. 당신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 결국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큰 재능이 된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했다.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은 바로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삶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금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당신을 통해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삶은 춤꾼이다. 당신은 춤 그 자체이다.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한하다. 더 나은 선택을 미뤄서는 안 된다. 외쳐라. 뇌에 박힐 만큼 강하게 외쳐라.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빠르게 벗어나고야 말겠다. 내 삶을 내가 반드시 바꿔놓고야 말겠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창조할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설레는 생각과 느낌을 현실에 실제로 끌어당겨라. 기분 좋은 춤을 추며 지금과 하나가 되라. 가슴 뛰는 상상을 하며 그 춤에 힘을 불어넣어라. 지금이라는 춤에 흠뻑 취한 당신에게 당신의 삶은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행운이다. 온 우주의 시공간을 곱하기 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마라. 행운은 실력이다. 실력을 높이면 확률이 높아진다. 이 영상은 당신의 피가 될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한다. 그 마음 그릇의 크기에 따라 내가 어떻게 얼마나 성공할지가 나타난다. 아무리 복이 흘러 넘쳐도 마음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그 복을 다 담을 수 없다.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고 남들과도 소통이 어려워진다. 괜히 짜증이 늘고 화가 자주 나고 삶에 지치고 주변에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싶으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아마 마음의 문을 점점 더 닫고 있을지도 모른다. 닫은 만큼 마음의 그릇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부터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에 따라 얼굴이 바뀌고 운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행운을 끌어당기고 싶은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가? 인생에 한 번쯤은 잘 나가는 사장이 되어보고 싶은가?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방법이 있다. 사장학개론의 저자 김승우 회장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입을 무겁게 하라. 가벼운 입은 오는 행운을 막고 불운을 모시고 온다.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나에게 행운으로 다가온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해라. 행운도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난다. 행운은 누군가의 등 뒤에 타고 있다.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도 반대로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라.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행운은 빛과 함께 온다.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은 버려라.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고 행운의 발목을 붙든다.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2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내 경쟁자를 100% 이기는 방법이 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다르다.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우등생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는 중도에 포기한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무언가를 배우겠다고 해놓고 점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진짜 해보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10% 안에 들기만 해도 이미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글솜씨가 없어서 책을 못 쓰는 게 아니다.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못하는 것뿐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을 더 향상시킨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내일부터라고 미루는 순간 당신의 순위는 점점 뒤로 밀려난다. 아니, 그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렇다. 내일부터라고 하는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이 정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의 상상 안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두 가지 힘은 바로 끈기와 기계뿐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된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라고 다 성공하지 않는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한 탓이다. 당신의 끈기에 미래를 걸어라. 칭찬과 비난을 대하는 태도. 칭찬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칭찬을 받으면 항상 이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칭찬은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진실하지 않은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칭찬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 칭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을 인식해야 한다. 칭찬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비난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공개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구석에 가둬놓고 때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비난 중에서도 건설적인 비난이 있다.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의 발전을 돕기 위한 의도로 제공된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없다. 물론 나쁜 감정이 없다고 해서 모두 건설적인 비난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보가 모자라거나 오해나 질투로 인한 비난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대부분의 건설적인 비난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구가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이다. 비난의 내용은 무시하되 그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응대하면 비난이 무색하게 되며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칭찬도 비난도 결국 당신의 존재성의 발현이다.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이런 상황을 학습 기회로 사용하면 잘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다. 칭찬받아도 우쭐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비난받아도 슬퍼하고 자책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칭찬은 설탕이고 비난은 소금이다. 설탕이 먹기는 달콤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소금 역시 많이 먹기는 곤욕스럽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 작은 성공에 지나치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빠져들지 말고 이유 없는 비난에 상처받지도 마라. 원래 칭찬과 비난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가장 많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비난하던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당신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 칭찬이나 비난은 당신 삶의 도구로 사용할 뿐, 칭찬이 목적이 되거나 비난이 당신의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일 뿐,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몫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당신이 돼가는 것이다. 나는 내가 되면 그만이다. 칭찬과 비난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해라. 당신 차는 당신이 운전한다. 운전대를 좌우로 당기는 손을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 가라. 나는 구독자님께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더 이상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일단 뭐라도 하라. 우선 시작해보는 것이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내라. 중간에 포기하지는 말자. 남들은 다 포기해도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자. 끝까지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인간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만 살아갈 뿐이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된다. 남들의 입에 놀아나지 말자.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 인생이 누군가에 계속 낚이고 있다는 말이 된다. 낚이지 마라. 한번 낚여주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미끼를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다. 계속해서 과거에 살길 고집하면 당신에게 미래란 없다. 당신의 마음은 오롯이
당신의 인생 목표 달성 시점에 있어야 한다. 오로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미리 살아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한다. 운전대를 좌우로 당기는 손을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 운전해서 나아가라. 당신 인생은 오로지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노자가 말했다. 상선약수. 가장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낮은 곳에 거하며 깊은 마음을 갖고 어진 사람으로 사귀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을 가지런히 하고 능력 있게 일하라.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먼 훗날 당신의 인생이 어떠했다고 말하고 싶은가? 고인 물은 서서히 썩는다. 고인 채 썩어가는 물은 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새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썩어가는 고인물과 같다. 회사를 망치는 사람들도 대부분 새로운 물갈이를 싫어하는 고인물에서 나온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 또한 새로운 흐름을 막아버리는 고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움에는 때도 없고 나이도 없고 직급도 없다.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고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이를 따지려 든다. 자꾸만 직급을 따지려 들고 자꾸만 학벌을 따지려 든다. 사는 곳이나 타고 다니는 차로 사람들을 평가하려 한다. 그들의 고인 생각은 점점 그들을 썩게 만들 것이다. 나중에는 악취까지 나서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게 될 것이다. 부디 흐르는 물이 되어라. 물처럼 흐르고 흘러 만물을 품어주는 바다에 이르라. 가다 막히면 굽이 돌아서 계속 가라. 좁은 길이라고 멈춰서지 않는다. 누가 나를 막아도 그와 다투지 않는다. 다툼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의 상처만 남을 뿐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라도 상관없이 나아가라. 좋고 나쁨에 치우치지도 않는다.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분별을 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항상 흐르는 새로운 물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은 단 한순간도 멈춤없이 나아간다. 누가 똥을 싸든 침을 뱉든 멈춤없이 나아간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단 한 번도 우쭐하는 법이 없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당신 자신에게 또한 스스로를 위한 생명수가 되어라. 순간에 집착하지 마라.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라. 놓으면 자유요. 집착하면 노예라는 말이 있다. 생각의 노예, 돈의 노예, 그 사람의 노예. 왜 스스로 노예이길 자처하는가? 말로는 주인으로 살길 원한다면서 스스로를 평생 노예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쁜 것을 모두 남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자기 덕이라 여긴다. 집을 사서 이익을 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자기 덕이라 하고, 집을 사서 손해를 보면 나라를 탓한다. 회사에서 인센을 받으면 일자란 내 덕이라 하고, 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일 못한 다른 동료들 탓이라 한다.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얻길 바라고 크게 노력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을 보며 그 정도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바보라 한다. 하지만 말 많은 입만 바빠지고 행동은 점점 굼떠진다. 다 컸으면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세상엔 자기가 싼 똥을 치웠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자기 똥을 남이 치워주길 바라는 사람도 많다. 맨날 남의 똥만 치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 화낼 일은 아니다. 경험상 여러 똥을 치우는 것도 결국엔 내 능력 향상으로 보상되더라. 그러니 신세 한탄하며 맥주값만 날리지 마라. 배만 더 나온다. 수용하면서 다툼 없이 제 갈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물처럼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바다에 닿을 것이다. 그런 당신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만하지는 마라. 자만하기 시작하면 고인물이 된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한다.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겸손한 것이 물이다. 부는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물의 진리가 인생의 진리인 것이다. 물은 어느 상황에서나 그 본질을 변치 않으면서 그 상황에 순응한다. 모든 곳의 갈증을 풀어주고 굽이진 곳까지 흔다. 그러나 산까지 무너뜨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렇게 낮게 나아가서 광활한 바다가 된다. 사람들은 한쪽 면만 보길 고집한다. 성공과 실패의 한쪽 면만을 보고 좋아하거나 고통스러워한다. 마치 동전 앞면을 바라보고 웃다가 뒷면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앞을 보든 뒤를 보든 그건 그냥 동전이다. 동전은 앞면만 있을 수도 없으며 뒷면만 있을 수도 없다. 앞뒤가 있어야 완전체인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 함께 존재해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반복적인 성공과 실패가 있어야 완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서 날뛸 필요도, 힘들다고 죽을 상을 할 필요도 없다. 그 모든 게 하나의 인생이다. 물은 그래서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멈춰서 온 길을 바라보며 후회의 한숨을 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럴 시간에 앞으로 갈 길을 모색할 뿐이다. 꽉 쥔 마음은 점점 고여서 썩게 된다. 놓아주어라. 놓아주면 자유를 얻게 된다. 좋은 일만 일어나길 고집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썩는다. 그저 모든 것이 인생의 한 점을 찍는 과정임을 수용하고 다툼 없이 나아가자. 무언가에 자꾸만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지 말자. 우리는 모두 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 지구에 온 여행자이다. 부푼 기대를 안고 여행을 시작했지만 아무리 여행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하고 차를 놓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대낮에 소매치기 당하기도 한다. 원하던 계획대로 잘 되기도 하고 상황이 틀어져 계획이 물거품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이번 여행이 별로였다고 해서 여행을 멈추지 않는다. 또 기대를 품고 다른 여행을 계획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계획에 성공하고 실패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 이번 생을 충분히 즐기면 그만이다. 그 즐기는 과정에서 배움을 얻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과제인 것이다. 흘러가자. 모든 것을 보듬고 배우며 계속해서 새롭게 흘러가자. 언젠가 드넓은 바다에 모두 모여 그동안 거친 인생길이 어떠했다고 수다 떨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결국 하나의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다.